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 미준의 월가의 목소리 방송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장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I'm about to sig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history. Let me say from the start, with this law, the American people won and the special interests lost.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되는 건데요. 방금 전에 오프닝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승리다라고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법률로 제정되면서 어떠한 투자의 기회가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요, 이번 법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이번 법안에 들어있었던 금액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총 금액의 규모는요, 737빌리언, 즉 7,370억 달러가 걸려있는 굉장히 커다란 건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737빌리언 중에 순수하게 투자에 사용되는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37빌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4,370억 달러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369빌리언인데 다름이 아닌 에너지 시큐리티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 엄청나게 커다란 금액이 앞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을 이번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8월 18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협찬을 받아서 보내드리는 미준의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모두 만나 함께 만든 어플 모니모를 들어보셨나요? 저 역시도 삼성증권 이용자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모니모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봤는데요. 아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 관련 오늘의 뉴스를 구독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미션을 수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5,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합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무료 가입만 해주시면 이벤트가 끝나는 9월 초 모든 분들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은요, 반드시 설명글과 상단 고정 댓글에 함께 공유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모니버 앱에 접속하시면 미존 구독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으니까요, 꼭 하단의 설명글, 상단 고정 댓글에 함께 게시해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럭키젤리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미션만 수행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미션은 참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것부터 목표한 걸음수를 채우면 지급해주는 걷기 미션, 기상 챌린지와 같이 미션을 하나씩 해나가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재미있는 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이렇게 모니모 어플에 접속하셔서 화면처럼 혜택 탭을 눌러주시고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최상단에 최대 30만원 럭키젤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션을 수행하셔서 럭키젤리를 받아보시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미준 구독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CNBC 프로의 기사에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골드만삭스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투자 기회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지 직접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릴라이어빌리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의 시큐리티 문제, 안정성 문제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전쟁 때문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의 흐름이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믿기로는요,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주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릴라이어블한가, 따라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배터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지,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드로젠, 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연료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아직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너지 저장 부분은 미싱 링크다. 미싱 링크라는 것은 두 개의 주제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을 연결해 주냐면, 일단 커런트 에너지 시스템,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것과 뭐를 연결해 주냐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에너지의 스토리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친환경 에너지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풍력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에너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인 원천에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요, 간헐적인 공급원이 제공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태양을 우리가 예를 들면요, 만약에 태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름에 가려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를 돌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필요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약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배터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도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태양이 가장 강력할 때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없어져서 밤이 되면 그때 에너지를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배터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계속해서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의 침투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콜이라는 것은 그 석탄을 얘기하잖아요. 석탄은 머지않아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이 디맨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를 활용한 그런 모든 에너지 활용 방법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사실 전기차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충전소가 여기저기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는 것이 굉장히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스토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배터리 사이드 쪽에 골드만이 볼 때는요, 두 가지의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두 번째는 스템이라는 종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를 보시면 우리 보통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테슬라를 알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워월 배터리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파워월이라는 것은 가정용 배터리 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도 공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비즈니스가 워낙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의 이쪽 비즈니스, 파워월 비즈니스 쪽도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테슬라를 치켜 세워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에 바탕을 둔 스템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업은 AI를 구동을 해서 스마트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 스템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그러면 스템이라는 기업이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친환경 에너지는요, 간헐적인 에너지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람이 불 때 그리고 태양이 떠 있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라는 비즈니스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스토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이긴 한데 굉장히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정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밀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프로핏,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계절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요일, 시간 등 수많은 그 변수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력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측치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이 엄청나게 많은 정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툴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바로 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템은요, AI를 가지고 구동을 하거든요. 따라서 AI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정도의 전략을 어디에 분배하고 어느 정도를 스토리지를 해놔야 되고 뭐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또한 엠프레이즈 그리고 솔라엣지라는 기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버터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다. 그래서 인버터라는 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버터는요, 우리가 보통 변환 장치라고 얘기하죠. 전력이 이 직류가 있고 그리고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직류 전원을 가지고 그냥 전기 모터를 돌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직류 전원을 이 교류 전원으로 바꾼 다음에 이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소비 전력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력 반도체가 이 인버터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고 대표적인 기업이 온세미컨덕터였죠. 자,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엠페이지라든지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변환 장치, 즉 인버터에 굉장히 좀 커다란 장점을 가진 기업이다.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레귤러터리 이니셔티브, 따라서 당국의 규제 기관이요, 이러한 그 현상을 좀 받쳐줄, 지원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테일윈드는 이렇게 뒤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규제기관 그리고 당국에서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테일윈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패키지는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펀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많은 규모의 금액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요, 30% 정도 투자할 때 세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예전까지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솔라 시스템과 함께 이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구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쪽의 비즈니스만 가진 기업들도 3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 쪽의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수소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굉장히 좀 유럽 쪽에 수소 쪽의 어둠션,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도 이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이커 휴즈입니다. 자, 베이커 휴즈는 바이 레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이 기업은 오일필드 서비스 컴퍼니라고 써 있는데요. 수소를 이용을 해서 인프라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분배도 해주고요. 그리고 수송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인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요, 9.5 빌리언 정도의 그린 수소 에너지 쪽에 금액이 좀 할당돼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5가지의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볼 때는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테슬라, 스템, 엠페이즈 에너지,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커 휴즈, 이렇게 5개의 종목을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 이 5가지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템, 테슬라, 그리고 SEDG는 솔라 에너지고요. 엔페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커 휴즈가 보입니다. 자, 5가지 종목에 대한 레이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A 오토즈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요. SA 오토즈 스코어는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스템입니다. 스템이 5점 만점에 4.5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베이커 휴즈가 3.50, 그리고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가 3.00, 엔페이지가 3.00, 테슬라가 2.87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가지고 다시 랭킹을 매겨보면요. 베이커 휴즈가 4.24, 그리고 엔페이지가 4.16이고요. 스템이 4.12, 그리고 솔라 엣지가 4.12, 그리고 테슬라는 3.78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인 순위를 좀 매려볼 텐데요. 자, 퀀투 레이팅을 바탕으로 하니까 엔페이지가 1위죠. 3.49, 테슬라가 3.43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스템이 3.20, 솔라 엣지가 3.00, 베이커가 2.48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가지 종목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 지금 일치를 하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은 모두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은요, 그러면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단순히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아니면 정말로 펀더멘탈이 바탕이 되는지, 성장세가 정말로 좋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어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에 대한 리비전 그레이드인데,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어닝의 예상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엔페이지고요. A-,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도 나쁘지 않죠. 세 번째는 스템 C+고요. 자, 솔라 엣지가 D+, 그리고 베이커 휴즈는 D-니까 가장 최근 들어서 어닝의 전망치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 종목 중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이커 휴즈입니다. 자,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는 배당률을 보시면 2.87% 비교적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게 보이잖아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은 1년간 만들어낸 순이익과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데 사용된 비용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지금 107.46%가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1년간 만들어낸 순이익보다 배당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더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배당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배당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배당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밸류에이션에서 PE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PE 레이시오가 가장 좋은 종목은 스템입니다. 스템은 85배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비싸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개 종목 모두 밸류에이션 쪽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PE 레이시오가 높은 종목들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성장세거든요. 따라서는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장세가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지나치게 높은 종목인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테슬라가 PE 레이시오가 110배인데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73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 엣지는 122배, 하지만 앞으로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55배까지 떨어지고요. 엔페이지는 204배, 72배, 마지막으로 베이커 휴즈는 지금 현재는 적자 기업이고요. 향후에 PE 레이시오가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 PE
PEG가 있잖아요. PEG가 PE 레이쇼를 성장률 G, 그로스로 나눈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테슬라가 현재 110배라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G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PEG 포워드도 1.65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볼만한 것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입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것은 이제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잖아요. 베이커 휴즈가 괜찮죠. 왜냐하면 1.1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이 100만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은 113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낮은 PS 레이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솔라 엣지가 6.75배, 스템이 11.5배, 그리고 테슬라는 13.98배, 엔페이즈는요 22.75배, 상당히 높은 PS 레이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성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 종목 모두 굉장히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매출을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은 종목은요, 바로 스템입니다.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2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161%라는 무서운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켜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페이즈고요. 63.57배 그리고 56.78배 나쁘지 않죠. 테슬라 60.45배 55.43배 만만치 않습니다. 솔라 엣지가 55.6배 38.9배, 마지막으로 베이커 휴즈는요 0.04%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12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5.84%에 불과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5개 종목 모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는 지금 꿈과 희망만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바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종목은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멀티플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어떤가, 그러니까 주가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200일 평균 이동선과 현재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더니 엔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평선보다 51%나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스템 역시도 25.66%, 그리고 솔라 엣지가 7.41, 그리고 테슬라도요 1.29% 정도 200일 이평선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종목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요. 자, 넷인컴 마진으로 봐야겠죠. 단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14.17%라는 높은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순이익 마진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GM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GM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이 5%, 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GM이 100대를 만든다면 테슬라는 50대만 만들어도 사실 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볼 때 테슬라가 마진이 높다는 것은요. 이 투자 가치에 굉장히 높은 하나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스템이라는 종목도 넷인컴 마진이 괜찮죠. 13.48%, 엔페이지가 11.7%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솔라 엣지는 5.7%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베이커 휴즈는 마이너스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금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은 엔페이지가 20.7%고요. 테슬라 8.88, 베이커 휴즈가 7.75, 스템하고 솔라 엣지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턴 온 에퀴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온 에퀴티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를 보이는가. 엔페이지가 39% 굉장히 높고요. 테슬라 29.89%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 엣지가 8.87, 스템이 4.85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커가 2.49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 건강한 재무 구조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자, 재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데투 에퀴티입니다. 데투 에퀴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자, 엔페이지 같은 경우는 부채가 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남한테 빌린 돈은 289만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발란스시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자기 자본이 부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17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다.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5개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마도 한 종목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요. 다름이 아닌 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스템이라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구동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역할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데이터의 바탕을 둔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아까 5개 종목을 비교할 때 나타났잖아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레코드가 여러 가지가 써졌습니다. 최고 기록이라는 거죠. 매출도 최고 기록 67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작년 대비해서 246%가 성장을 했고요. 그로스 마진은 12% 정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죠. 자, 레코드 컨트랙티드 백로그랑 지금 부킹이 나오잖아요. 부킹이라는 것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다 부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6밀리언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402% 지금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백로그는 뭐냐면 지금 예약 받은 것 중에서 딜리버리 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언제 배달을 할 건지 이게 확정이 돼서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밀려 있는 거죠. 주문량이 밀려 있는 건데 무려 727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이 백로그가 나중에 다 매출로 잡히게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문이 밀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91%나 백로그가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5.6 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229%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매년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반복 매출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구동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구동 모델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58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이 지금 67인데 그 중에서 58밀리언이 반복 매출이라는 점도 굉장히 좀 커다란 메리트가 되겠죠. 자, 지난 분기에 비해서 12% 정도 구동 모델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러한 종목이 드디어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